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통신과 손경희 선생입니다. 좀 많이 힘들죠? 오늘 수업 받을 게 많아서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환경 설정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스키매틱 페이지 프로퍼티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 페이지 사이즈는 밀리미터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단위는 밀리미터네요. 페이지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페이지 사이즈는 A4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리퍼런스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좀 표시할 게 있는데요. 자, 호리젠탈이 지금 카운터가 5, 버티컬이 카운터가 4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확대해서 봐드릴게요. 세미 호리젠탈은 자, 요게 호리젠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버티컬은 요게 버티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호리전탈은 도면에서 보면은 위쪽이 호리전탈이 될 거고요. 이쪽 부분을 말하는 거죠. 버티컬은 어디가 될까요? 자,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이쪽이 될 건데요. 호리젠탈 카운트는 자, 여기는 뉴머릭이기 때문에 자, 이거 뉴머릭이라고 됐죠. 여기가 숫자로 될 거예요. 뭐 1, 2, 3. 디센딩으로 됐네요. 디센딩은 뭐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 3, 2,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버티컬이 있어요. 알파 베틱으로 되어 있고요. 디센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A, B, C, D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위트가 몇 미리가 됐느냐면 0mm로 되어 있어요. 다. 0mm로 됐다는 거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이거를 선생님이 10mm로 놓고, 너무 크네요. 10mm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어떤가요? 자, 여기가 디센딩으로 됐기 때문에 D, C, B, A. 여기는 아까 4개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4개. 여기는 몇 개? 수평은 호리젠탈은 5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됐고요. 이게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런 표시가 막 나오고요. 막 이게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옵션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그리드 여기에서 잘못 지정을 해가지고 뭐 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선생님 이게 이상하게 됐어요 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들어야 실수를 안 하겠다 싶어서 이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실수가 있을 때는 어디를 보라고요? 옵션에 스키매틱 페이지 프로퍼티스에 그리드 리퍼런스에 자, 호리젠탈 카운터, 호리젠탈 어느 거라고 했죠? 호리젠탈 어느 부분? 요 부분. 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버티컬은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요 부분.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요 부분에 여러분들 위트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요 위트 보세요. 위트. 위트가 어느 정도 설정됐는가. 이 간격이 지금 틀리죠. 호리젠탈 같은 경우에는 20.892. 자, 여기 버티컬인 경우에는 9.906 사이즈가 틀린 거 보이죠?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요거를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호리젠탈은 10으로 놓고요. 자, 여기는 얼마로? 얘도 한 7로 넣어볼까요?
이 상태에서 여기는 15, 여기도 1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확인. 자,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원상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옵션에 스키매틱 페이지 프로퍼티스의 그리드 리퍼런스. 자, 얘는 호리젠탈은 5로 놓고요. 디폴트로 놓을게요. 얘는 4로. 그 다음에 얘는 안 보이게 할 거예요. 0으로 놓을게요. 0 확인. 자,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 드렸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실수가 있을 때는 거기서 고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타이틀 블럭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타이틀 블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래쪽에 보면 타이틀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타이틀 블럭인데요. 우리 제도에서는 이거를 표제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도에서는 표제란. 표제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제도하는 그거하고 우리 오토캐드에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타이틀 블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타이틀 블럭이나 표제란이다 똑같은 말로 쓰인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오아캐드에서는 타이틀 블럭이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블럭이에요. 타이틀 블럭은 조건에 맞게 쓰는데요. 맨 처음에 여기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타이틀은 자, 여기 타이틀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있죠? 여기에는 작품명을 기재하는 거예요. 작품명을 기재하는데 얘가 기재하는 방법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쌤이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라는 창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크게 보이죠? 그러면은 네임에 타이틀이 되어 있고 밸류에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밸류 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그냥 테스트라고 오늘은 그냥 해볼게요. 테스트 서킷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할 거고요. 폰트예요. 폰트 사이즈를 결정해 줄 건데요. 우리가 기능사 시험을 볼 때 보통 타이틀 블럭의 타이틀은 얼마를 놓느냐 하면은 14 폰트를 써요. 기능사 시험이에요. 요거는 기능사 시험 볼 때 거기 제시해주는 값이 있기 때문에 크기 사이즈를 결정해주는 그 값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보고 하면 되는데요. 보통 사이즈는 14, 폰트 사이즈는 14를 쓰게 됩니다. 자, 확인 됐어요. 자, 컬러는 그냥 디폴트로 쓸 거고요. 자, 컬러 디폴트 까만색이죠. 색깔은 바꿀 수 있는데 그냥 디폴트로 쓸 거고요. 로테이션은 0도에서부터 270도, 그러니까 360도가 다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0도로 놓고 그대로 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보면은 Edit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이틀 이름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거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써요. 간단하게. 자, 밑에 보면은 사이즈가 A4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사이즈가 A4로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 A4 사이즈는 어떻게 해서 설정이 됐는지, 자, 우리 환경 설정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어디에서 이거를 A4를 설정했죠? 스키매틱 페이지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페이지 사이즈가 우리 밀리미터, 자, 다니는 밀리미터를 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사이즈는 A4를 썼거든요. 그럼 이거를 쌤이 A3로 한번 넣어볼게요. 확인. 볼게요. 타이틀 블럭 어디가 있을까요? 자, 볼게요. 지금 뭘로 변했는가요? A3로 변해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변경을 한다? 환경 설정에 스키매틱 페이지 사이즈에서 우리가 변경을 해주면 여기에서 타이틀 블럭에 바로 연계돼서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A4를 쓸 거기 때문에 스키매틱 페이지 프로퍼티스에서 A4로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확인. 자, 변경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A4로 변경되는 게 보이죠. 자,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사이즈는 A4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DOC라고 꼭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에디트 프로퍼티스로 들어가도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라는 대화창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밸류, 여기다가 값을 넣으면 되는데요. 보통 여기는 뭐를 쓰느냐 하면은 자, 대문자로 보통 써요. 일시 드론이 이렇게 하고요. 콤마 뭐 2020년 오늘 공사점 쌤이 오늘 19일 일요일에 작업하고 있거든요. 19.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 있어요. 폰트 사이즈는 우리 기능사 시험 볼 때 여기는 12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시험 볼 때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 기능사 수준으로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확인을 하시면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리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리비전 코드 마찬가지로 얘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에디트 프로퍼티스 자, 여기로 들어가도 되고요. 뭘 해도 된다고요? 더블 클릭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 얘는 1.0 버전은 1.0이라는 거예요. 자, 맨 처음 작업한 버전이기 때문에 1.0 얘는 폰트 사이즈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기능사 시험 볼 때는 7로 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변한 게 보이는가요? 그러면 여기에 데이트하고 시트는 지금 한 장짜리 중에 한 장이다. 자, 이렇게 2020년 4월 19일 썬데이 일요일 이렇게 작업한 날짜가 현 작업한 날짜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타이틀 블럭 작업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요. 우리가 실수하면은 여기서 어떤 게 보이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수시로 저장하는 법. 자, 수시로 저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 탭에 보세요. 탭에 보면은 페이지 1에 보면 여기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별표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별표가 보이죠. 이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장이 안 되어 있어요 하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자, 수시로 저장을 할 건데요. 저장치를 이렇게 누르면 얘가 없어져요. 그럼 이 스키매틱은 저장이 됐지만 이쪽에 자, 프로젝트도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도 보면 죄송합니다. 자, 프로젝트도 보면
프로젝트는 지금 저장이 안 되어 있는 표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탭마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프로젝트 창에서는 프로젝트 탭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야만이 자, 별표가 없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야만이 프로젝트가 저장이 됐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페이지 1 탭으로 올게요. 페이지 1은 스키매틱 페이지죠. 우리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 타이틀 블록을 수정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얘를 클릭해가지고 얘를 날려버려요. 그리고는 저장을 해버렸어요. 컨트롤 Z 하면 살아나지가 않아요. 되돌리기를 해도 이게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장을 수정한 상태에서 저장을 해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타이틀 블록을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요. 타이틀 블록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메뉴 한번 볼게요.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 메뉴 보이세요?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플레이스 메뉴 가보면은 타이틀 블록이라고 보이십니까? 자, 얘를 클릭. 그러면은 여기에 대화 상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플레이스 타이틀 블록 대화 상자가 나왔고요. 심볼이 타이틀 블록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요거 선생님은 저번에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캡 시스템 되어 있는 여기 보이죠? CAPSY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타이틀 블록 제로 스키매틱 페이지에 요거 사용할 수 있는 오케이. 그럼 따라다녀요, 얘가. 따라다니는 게 보이죠? 그럼 요 위치에 갖다가 놓으시면 돼요. 자, 따라다니는 거 없애려면 ESC. 자, 이렇게 하면 조정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따라다닐 거예요. 요 끝에다가 이렇게 놓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복습 한번 해볼게요. 타이틀 어떻게 하라고요? 타이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크게 확대해 볼까요? 자, 더블 클릭이나 자, 여기 타이틀 되어 있는 이 부분 더블 클릭이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에디트 프로퍼티스. 자, 이쪽에 하면 나온다고 그랬죠. 자, 테스트. 자, 폰트 사이즈 얼마? 14. 오케이. 그 다음 얘는요. 뭐라고 쓴다고요? 복습한다 하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2020년 4.19. 자, 폰트 사이즈 기능사 시험은 얼마? 11을 쓴다. 그 다음에 버전은 뭐를 쓴다? 선생님은 더블 클릭했어요. 1.0을 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시로 어떻게 해라?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저장을 해라. 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저장. 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별표가 있는 거는 저장을 해줘요. 그러면은 자, 타이틀 블록까지 우리는 저장을 해봤습니다. 잘할 수 있는가요? 자, 그럼 회로 도면 작성하는 거 조금만 하고 3교시 마칠 거예요. 자, 조금만 할게요. 우리가 회로 도면에 부품을 추가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플레이스에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은 툴 팔레트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죠? 오른쪽에 이거 보이는가요? 이쪽에다 갖다 놨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부품들은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쓸 거예요. 요거. 단축키는 뭐냐 하면은 파트의 약자 P를 쓸 겁니다. P를 쓸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가까이 갔더니 마우스 포인트를 가까이 갔더니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하면 플레이스 파트 그 다음에 갈로하고 P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자, 부품을 단축키는 뭐라고요? P라는 거예요. 자, 요걸 눌러주시면 선생님은 여기에 지금 불러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불러왔던 거고요. 불러와서 이렇게 됐는데 클리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맨 처음에 뭐가 보이냐면 디자인 캐시라고 되어 있는 요것만 보일 거예요. 요것도 안 보여요. 파트 리스트 요것도 안 보여요. 선생님이 아까 불러왔었기 때문에 이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품을 사용할 때에는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부품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스키매틱에 불러 들어와서 사용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불러 들어오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이 부분을 누를 거예요. 자, 클릭할 거예요. add library라는 뜻이 보이죠? 라이브러리를 더하겠다, 추가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add 라이브러리를 얘를 클릭할 거예요. 자, 클릭을 하면 요런 브라우저 파일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찾는 위치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라는 요게 보일 거예요. 자,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눌러볼까요? 눌렀더니 C 드라이브에 오아캐드 밑에 오아캐드 16.6 라이트 버전이라는 요 폴더 밑에 툴스 밑에 캡처 밑에 라이브러리라는 폴더 밑에 요게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컴퓨터 사양이 다 좋아져서 얘를 한꺼번에 다 불러들여서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떠한 파일이라도 좋아요. 하나만 클릭할 거예요. 더블 클릭이 아니고 클릭이에요. 클릭하고 나면 자, 여기에서 컨트롤 A가 뭐냐 하면은 모든 파일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 컨트롤 키 보이시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 키, 알파벳 A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이렇게 체크가 다 되어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체크가 다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체크 박스에 체크가 다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그럼 이게 다 선택되었다는 거고요. 밑에 보면 파일 이름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은 다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보면 눌러보시면 이렇게 캡처 라이브러리에 뭐 주저리 이 파일들이 다 선택됐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열기.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는가요? 그럼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른쪽에 보면 리무브 라이브러리라고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면 요거예요. 요거. 리무브 라이브러리. 자, 얘를 지워볼게요. 자, 지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이 맨 처음에 플레이스 파트를 딱 누르면 아니면 알파벳 P를 누르면 플레이스 파트 요 대화 상자가 나와요. 부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럼 이게 초기 화면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를 추가해야 된다고요? 부품을 추가하는데 라이브러리라는 폴더 밑에 있는 부품을 다 갖고 오셔야 돼요. 자,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add 라이브러리.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그랬죠. 자, add 라이브러리. 그러면은
라이브러리 폴더가 보이면서 이게 보인다고 그랬죠. 어떤 파일 하나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와 알파벳 A 키를 동시에 누르면 전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기. 그럼 라이브러리에 있는 부품들을 전부 갖고 와서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항 하나만 꺼내 놓아 볼게요. 자, 저항은 우리 레지스터의 약자 R을 쓰시면 돼요. 대문자나 소문자 관계없습니다. 자, 소문자 해도 되고요. 뭐 대문자 R을 써도 괜찮아요. 자, 지금 부품과 부품 기호가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는가요? 자,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엔터키를 누르면 마우스 끝으로 뭐가 따라다녀요? 저항이 하나 따라다니는 게 보이죠? 얘를 작업창에 클릭, 클릭, 클릭. 자,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보이느냐면 R1, R2, R3 어떻게 되는가요? 오름차순 순으로 보이죠? 자, 얘 번호의 부여 맨 처음 했을 때 R1, R2, R3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R4가 되겠죠. 자, 이 따라다니는 마우스에 저항을 없애려면 다른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없애려면 뭐를 누르면 되느냐면 맨 키보드 왼쪽에 ESC 키라고 있어요. escape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얘를 누르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얘는 삭제하는 방법은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쭉 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딜리트 키가 보이죠?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되고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선택하고요. 자, 선택하고요. 키보드에 DEL이라고 되어 있는 딜리트 키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 방법을 많이 택해요. 그럼 한꺼번에 얘를 다 지우고 싶다. 아까 우리 범위를 전부 선택하면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모두 포함되게, 부품이 전부 포함되게 드래그한 다음에 어떻게 클릭 버튼을 놓으면 부품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이때 딜리트하면 부품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우리 캐패시터 있어요. 우리 흔히 콘덴서라고 보통 얘기하죠. 캐패시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극성이 있는 것과 극성이 없는 캐패시터. 우리 전해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캐패시터의 약자 캡 그리고 한 칸 띄고 자, 극성이 있다. PO에 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거를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극성이 있는 캐패시터가 지금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는가요? 자, 얘를 갖다 놔볼게요. 엔터. 좀 크게 잠깐만요. 자, 얘를 더블. 자, 따라다니네요. 자, 이렇게 갖다 놨어요. 갖다 놨어요. 자,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얘가 방향이 나는 여기를 안 놓고 싶어요. 얘를 좀 회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부품을 클릭 아니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범위가 포함되게 이렇게 하면은 부품이 선택이 됩니다. 얘가 잘못 클릭하면 자, 어디가 선택이 돼요? 부품이 선택되지 않고 자, 리퍼런스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게 보이죠? 자, 부품을 선택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영역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되겠죠?
얘를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플러스가 어느 쪽으로? 자, 나는 얘를 어떻게? 이렇게 놓고 싶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면 로테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얘를 눌러볼게요. 회전이 되는가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도 요거와 똑같이 해볼게요. 쌤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로테이트를 눌렀지만 이 단축키가 있거든요. 자, 얘를 선택하고 알파벳 R키 있죠. 로테이트의 약자 알파벳 뭐라고요? R키. 한 번 누르면 몇 도씩 회전하냐면은 90도씩 회전을 합니다. 자, 볼게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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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자, 90도씩 회전되는 게 보이는가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나는 자, 얘 보세요. 이렇게 놓고 싶은데 플러스 극성이 어느 쪽으로? 밑에 가게 만들고 싶어요. 또는 자, 나는 얘가 이쪽에 가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위로 호리젠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자, 얘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어떻게 됐어요? 호리젠탈. 이렇게 변했죠. 자, 단축키는 뭐냐 하면은 호리젠탈의 단축키 H예요. 그럼 얘는 버티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V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호리젠탈, 얘는 버티컬이에요. 자, 얘 선택하고요. 자, 다시 플러스 극성이 어디로 갔어요? 밑으로 가는 게 보이죠? 지금 선생님 뭐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V 누르고 있어요. 버티컬. 바뀌는 게 보이는가요? 회로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묻는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론 필기 시험을 볼 때 얘가 어떻게 변했느냐 요 시험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정답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고 4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